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C51, QRDQN, 그리고 IQN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리워드가 있는데 이 리워드의 랜덤니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트라젝토리가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한 스텝을 넘어갈 때마다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스토캐스틱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리워드 이 세 가지의 랜덤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울 때에는 이 스테이트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따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액션은 팔로시를 따르는데 팔로시가 스토캐스틱 팔로시이기 때문에 랜덤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리워드 값을 특정한 실수 값으로 보통 사용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내용들을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리워드에다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실수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랜덤니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률 분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리워드 자체를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여기 Distribution이라는 말은 저희가 특별히 이 리워드를 확률 분포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리워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리워드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그것을 썸을 한 것을 저희가 리턴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리워드가 지금 디스트리뷰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리턴 값도 실수 값이 아닌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랜덤 리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턴이 있으면 이 리턴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이 뭐였죠? 그것이 여기 있는 액션 밸류 펑션이었죠. 그래서 액션 밸류 펑션인 이 Q 펑션은 리턴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였는데 저희는 익스펙테이션을 취하지 않고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랜덤 리턴인 이것을 저희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에서의 핵심은 여기 있는 액션 밸류 펑션인 Q 펑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인 여기 있는 G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여기 벨만 이퀘이션인데요. 벨만 이퀘이션은 Q 펑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의 Q 밸류 값은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의 immediate reward와 next state 그리고 next action의 이 Q 밸류 값 여기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썸한 것을 마지막에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같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벨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이상 이 Q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G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만 이퀘이션도 이제 저희가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G 디스트리뷰션이 immediate reward가 있고 그리고 next state action pair에 대한 G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디스카운트를 해준 그 값을 더해준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리워드도 실수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화 되는 것이고 이것도 확률 분포화 되는 것이고 이것도 확률 분포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이퀄리티라는 것이 실수값을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것들은 두 확률 분포를 비교하는 거니까 기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다라는 뜻으로 여기 위에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인 D를 썼습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에서는 액션 밸류 펑션으로 했다면은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대신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비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론들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브먼트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특별히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는 컨트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파트를 보면은 이것은 이 픽스드 팔러시 파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Q-value 펑션 이것을 찾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오퍼레이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주어진 픽스드 팔러시 파이에 대해서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 G 파이 이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기존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표현할 때는 S와 A를 표현했죠. 그런데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통상 스테이트를 X로 표현합니다. A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때 저희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G 파일을 찾는 건데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편한데 자세한 것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찾을 때 이터레이션을 해서 찾을 텐데 여기 GK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식을 적용을 하죠. 그것을 벨만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GK 플러스 2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만 업데이트를 해서 GK 플러스 2를 하죠. 그래서 GK를 여기다 놓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에 GK 플러스 2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여기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만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이것을 한번 적용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컨트랙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랙션 하는 기준이 왈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 안에서 컨트랙션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벨만 업데이트인 이 이터레이션이 컨버즈를 하게 되는데 컨버즈 하면 유니크한 픽스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팔러시 이벌레이션에서 찾고 싶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었죠. 이 컨트롤 파트에서는 벨만 이퀘이션이 아닌 벨만 앞티말 이퀘이션을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으로 바꾼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앞티말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퍼레이터 이름도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앞티멀리티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 파트에서는 어려운 점이 이것이 컨트랙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매트릭을 사용해도 컨트랙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컨티뉴어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스트리뷰셔널 인스테빌리티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컨트랙션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이터레이션이 컨버즈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터레이션의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optimal action value distribution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optimal action value 펑션은 어떻게 됐죠? 여기 optimal value 펑션인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 optimal q value 값은 항상 유니크 했었죠. 유니크 했었습니다.
그런데 Optimal Action Value Distribution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됩니다. 컨트랙션 하지 않기 때문에 컨버전스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벨만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팔러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컨버즈도 보장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은 보장이 돼서 실제로 이터레이션이 컨버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문제는 여기 와서스타인 매트릭이에요.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기존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랙티컬하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컨트롤 파트에서는 이 이터레이션 컨버전스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 G가 있다고 하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을 한 디스크릿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을 여기 DQN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DQN에 적용한 첫 번째 모델이 C51이고,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한 것이 QRDQN이고, 한 번 더 개선한 것이 IQN입니다. 그러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컨트롤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기 expected value인 Q 값이 있죠? 여기 Q 펑션 값 대신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액션을 선택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배웠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이 벨만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할 때 저희는 이 Q 값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리턴의 expected value죠. 이것을 사용해서 했었죠. 그런데 만약 이 리턴 값이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리턴 값이 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리턴의 디스트리뷰션이 멀티모달일 때는 저희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면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의 expectation 값인 이 Q 밸류를 바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옵티멀이 아닌 서브 옵티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커뮤트 타임,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통계를 내봤더니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평균 30분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도로가 교통사고가 있으면은 그땐 차가 막혀서 90분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 출근을 하는데 5일 중에서 하루 정도가 이런 사고가 생겨서 트래픽잼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출근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5일 중에서 4일은 30분 걸리고 5일 중에서 하루는 90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42분 걸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0분 주변에 많이 몰려 있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90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90분에도 어느 정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 분포를 보면 피크가 2개 정도 있죠. 이런 피크를 저희가 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은 모드가 하나가 있죠. 근데 방금처럼 모드가 2개 이상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드가 2개 이상인 것을 여기 있는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기차를 이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거의 변화가 적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42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 사이클링을 하게 되면은
대략 6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출근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expected value가 42분이 나왔죠. 그런데 이건 실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저희가 30분 걸린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90분 걸린다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통 갈 때 오늘은 42분 걸릴까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expectation은 그렇게 큰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30분 걸리니까 이 42분은 30분보다 훨씬 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난 걸 알았을 때는 상당히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 있죠. 이게 사고가 나면 90분 걸린데 저희는 평균 42분 걸린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때는 자전거로 갔을 때 기대값이 60분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xpectation 값이 큰 정보를 주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저희가 자동차로 갈 때 평균 42분 걸린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교통사고가 없을 때는 보통 30분 걸리고 교통사고가 생기면 90분 걸린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하나를 볼까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운전해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xpectation 값만 생각하면은 둘 다 같이 42분이죠. 둘 다 42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저희가 액션을 취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베리언스는 서로 다르죠. 기차의 경우는 베리언스가 아주 적죠. 거의 42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운전으로 가는 것은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크죠. 30분하고 90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리스크 어버스, 그러니까 모험을 싫어한다고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좀 안정적인 출근 시간을 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근을 항상 9시에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9시에 출근을 하려면은 내가 자가운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8시 25분쯤 출발을 하면은 보통은 9시 5분 전에 도착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트래픽 액시던트가 있으면은 지각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차를 타고 항상 8시 15분에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항상 안정적으로 9시 전에 도착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야 되긴 하지만 지각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기차를 탈 것이고 또 내가 모험을 감수하고도 난 조금 더 늦게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가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큰 것과 작은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익스펙테이션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것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보고 한다면은 이것은 42분에 거의 몰려 있지만 이것은 분포를 보면은 저희가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리턴의 익스펙테이션 값만 아는 거하고 리턴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액션을 결정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런 식으로 리턴이 멀티모달일 때 이럴 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컨트롤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저희가 왈서스 타임 매트릭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왈서스 타임 매트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실수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실수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쉽죠? 하나의 값에서 다른 값을 빼줘서 절대값을 취하면 그 두 실수값의 차이를 제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수값이 아닌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 확률 분포들끼리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P, Q, 그리고 R이 있는데 이것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두 확률 분포 사이에 어떤 거리 개념을 줘서 그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메트릭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여기 디스턴스는 메트릭을 말합니다. 그런데 메트릭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메트릭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메트릭을 D라고 할 때 이 P와 Q의 값을 계산하면은 거리 개념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거리 개념인데 0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리 값이 0이 된다라는 말은 이 확률 분포 P와 Q가 almost everywhere 같다라는 뜻이에요. almost everywhere란 말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 부분에 메저가 0이라는 건데 그것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확률 분포가 almost everywhere 같을 때만 거리가 0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심메트릭인데 이것은 PQ를 바꿔도 일치한다라는 거죠. P에서 Q까지 거리나 Q에서 P까지 거리나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P에서 R까지 거리와 R에서 Q까지 거리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가 메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메트릭, 디스턴스는 같은 개념이고 여기는 다이버전스는 메트릭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1번 조건만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메트릭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2번, 3번 조건은 만족하지 않더라도 1번 조건만 만족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거리 개념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언급할 텐데 여기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라는 것은 메트릭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언급했던 KL 다이버전스는 메트릭은 아니고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는 1번은 만족하지만 2번하고 3번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왈서스타인 메트릭은 메트릭이 맞습니다.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여기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를 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P와 Q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지금 P가 Q보다 더 높게 나온 부분을 제가 색칠한 것이 여기 파란색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Q가 P보다 더 높은 부분을 색칠하게 되면은 여기 녹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P하고 Q 각각을 적분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파란색 부분과 녹색 부분의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P하고 Q가 일치하면은 이 면적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P하고 Q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면적이 점점 커져서 디스턴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이 P하고 Q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P가 Q보다 큰 부분의 면적이 1이기 때문에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는 맥시멈 1이 되는 거죠. 가장 클 때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P, Q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한 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분한 것이 KL 다이버전스 값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PQ가 바뀌게 되면 여기 P하고 이 Q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메트릭이 깨집니다. 이것을 어심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트릭은 아니고 저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음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음수가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PQ가 같은 분포이면 이게 같으니까 1이니까 로그 값을 취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만족은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이 Q 분포 값이 0인데 P 분포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스타인 매트릭,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와서스타인 매트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 P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Q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Q 확률 분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 확률 분포하고 좀 가까운 쪽을 Q1, 먼 쪽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P와 Q1 아니면 P와 Q2 사이에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나 KL 다이버전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값하고 이 값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P에 대해서 Q1은 Q2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Q1이 P로부터 더 가까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P라는 것이 있고 Q2라는 분포가 있을 때 이것을 점점 학습하는 가운데 Q2를 점점 P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Q1 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보낼 때 점점 가까워질 때 매트릭 값이 점점 작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릭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저희가 학습을 한다는 말은 이 Q2가 점점 Q1처럼 돼서 P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Q2에서 P까지의 거리나 Q1에서 P까지의 거리의 그 매트릭 값이 줄지가 않는다면은 굳이 Q2에서 Q1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매트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매트릭 값이 줄지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나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을 때에는 이 매트릭을 써서 이 두 분포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Q2라는 확률 분포를 P라는 확률 분포로 가까이 보내려면은 여기에 있는 분포의 값들을 여기 있는 분포 값으로 이동시켜주는 이 거리를 체크해주는 매트릭이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여기에 있는 분포를 실제로 여기 있는 분포로 이동해 주는데 필요한 매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예를 들면 Q2 분포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여기에 0.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P의 가장 왼쪽에 있는 0.1 정도 면적이 되는 부분을 옮겨주고, 그 다음 0.1 정도의 면적을 그 다음 0.1 정도의 면적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면적이 0.2만큼을 여기 0.2만큼으로 옮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델타 정도의 면적을 여기에 있는 델타 정도의 면적으로 옮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 사이의 거리가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 점의 위치가 A고 여기 점의 위치가 B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델타에다가 B에서 A를 뺀 만큼 이것을 거리 개념으로 해준다면은 어떻게 되죠? 점점 B하고 A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Q가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인데, 여기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P 확률 분포가 있고 빨간색에 Q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P 확률 분포에 이 정도가 면적이 0.2라고 하고 Q 확률 분포도 여기까지의 면적이 0.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계선에 P 확률 분포는 A가 있고 Q 확률 분포는 B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 여기 Q 확률 분포에서 델타만큼의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여기 P 확률 분포의 델타만큼의 면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죠?
B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만큼의 면적을 B에서 A로 이동하는 그 양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CDF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P라는 확률 분포의 CDF 펑션 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의 확률 값이니까 이 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CDF라고 합니다. 그래서 P 확률 분포를 보면은 처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CDF를 보면은 처음에 빨리 증가했다가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리 증가하죠. 그런데 Q 분포는 어떤가요? 처음에 적은 값이다가 중간에 큰 값을 갖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중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꼴로 바뀌죠. 이게 이제 P 분포의 CDF하고 Q 분포의 CDF를 제가 그린 겁니다. P 분포에서 여기 A가 뭐죠? A일 때 이 면적이 0.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P의 CDF를 이렇게 보면은 A일 때 그 값이 0.2가 됐죠. Q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일 때 여기 면적이 0.2라고 했으니까 B일 때 여기 0.2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 0.2 단계에서 여기 델타 면적을 이쪽 델타 면적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0.2에서 0.2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델타가 되는 거죠. 이 델타 면적만큼을 어떻게 한 거죠? B에서 A로 이동하는 거죠. 결국은 B-A만큼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두께 정도로 해서 A에서 B 사이의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결국은 이 값을 나타내는 거죠. 밑에 길이가 B-A, 즉 여기고, 그리고 여기 두께가 델타만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Q 분포에 있는 매스라고 하는 이것들을 전부 Q 분포에 있는 것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그 이동하는 실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을 계산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차이들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여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준 건데 y축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 P분포의 CDF의 인버스 펑션에서 Q분포의 CDF의 인버스 펑션을 빼준 것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P가 1일 때를 지금 계산한 건데요. 이것이 P가 1일 때 와서스타인 매트릭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P를 1보다 큰 값으로 정해서 다양하게 이 매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P에 대해서 P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여기 값에 P승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P분의 1승을 다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가장 큰 장점은 디스조인 서포트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디스조인 서포트 이슈란 건 뭐냐면은 여기 서포트라는 것은 이 확률 분포가 0이 아닌 그 구간을 저희가 이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P하고 Q의 확률 분포가 0이 아닌 부분이 서로 만나지 않죠? P 같은 경우는 지금 서포트가 여기까지고 Q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 KL 다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Q 값은 0인데 P 값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피니티 값이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그 거리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스조인 서포트 이슈가, 그러니까 서포트가 서로 다를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먼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벨만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의
액션 밸류 펑션 값은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서 주어지는 immediate reward가 있고, 그리고 next state과 next action에서 주어지는 이 qvalue 펑션에 디스카운트를 곱한 후에 더해준 이 값에 expectation을 취해준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사용해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여기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이 qvalue 펑션을 찾는 것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여기 있는 리워드를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액션 밸류 펑션도 이제는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expectatio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이퀄리티를 나타내는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죠?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이 G 파이를 찾아내는 것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찾을 때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는다고 할 때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을 저희가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G를 이 오퍼레이터 보내서 거기에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대입시켰다라는 말은 여기 위하고 동일한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실제로는 여기 next state에서 next action을 정할 때 이 팔러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일한 식을 가지고 이것을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G 대신 G 파이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뒤의 식이 정확히 일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다는 말은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이 값을 이 오퍼레이터로 보냈을 때 이 값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같은 값이니까 여기서 제가 G 파이를 픽스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픽스드 되는 그런 G 파이를 제가 찾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이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찾고 싶은 이 G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터의 픽스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다음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팔러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팔러시에 대한 이 오퍼레이터 T 파이가 왈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 안에서 컨트랙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맥시멀 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G1과 G2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G1과 G2는 뭐죠? 여기에 적당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G1XA와 G2XA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왈서스타인 매트릭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의 맥시멀 값 또는 맥시멀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프리멈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프리멈 값을 저희가 이걸로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 위에 발을 붙여서 이것은 수프리멈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죠? 만약에 이 값이 적당한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값이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두 분포 사이에 와서스타인 매트릭이 항상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G1과 G2가 있을 때 이거 사이에 거리를 저희가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컨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를 따질 때 타겟과 비헤이비어 사이에 실수값들이기 때문에 그냥 차이를 계산했었잖아요. 그 차이를 좁히는 식으로 했다면은 여기 디스트리뷰셔널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타겟도 디스트리뷰션이고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서 찾는 것도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야 되는 건데,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컨트랙션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뜻이에요.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감마 컨트랙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여기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입니다. 그래서 감마 컨트랙션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개의 G1과 G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포 사이에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으로 된 이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각에다가 저희가 오퍼레이터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취한 이 값이 있고, 또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취한 이 값이 있다고 할 때, 둘 다 동일하게 이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 이곳에 와서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의 값은 이전의 값보다 감마를 곱해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것을 저희가 감마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감마 값은 여기 있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0.9였다. 그 말은 여기 각각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됐더니 이 값이 원래 값보다 0.9배 곱한 것보다 더 작아졌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을 저희가 감마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에서 이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벨만 업데이트를 계속 취하게 되죠. 여기 벨만 업데이트를 취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시작을 G0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G0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G1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G2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하는 식이 실제로는 GK에다가 여기 벨만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다음 업데이트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 단계들이 벨만 오퍼레이터를 취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기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GK 플러스 1과 GK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 GK 플러스 1은 GK를 벨만 오퍼레이터로 보낸 거죠. 그리고 GK는 GK-1을 벨만 오퍼레이터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마 컨트랙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 벨만 오퍼레이터 파트를 지우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감마를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GK 플러스 1과 GK 사이의 이 값은 GK와 GK-1 사이의 이 값보다 감마배 곱한 것보다 더 작거나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사이의 거리를 1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감마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감마를 곱해야 되니까 감마의 제곱보다 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마의 n승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이 값이 어디론가 컨버즈를 하게 될 텐데, 그 컨버즈 하는 값을 G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벨만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면 여기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G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취해서 그 다음 얻어내는 이 이터레이션이 컨버즈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그 컨버즈 한다는 말은 그 리밋에 해당되는 G 파일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G 파일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픽스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픽스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만족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식이 결국은 여기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것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 T파이가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컨트랙션 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 벨만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정답으로 그 업데이트한 것들이 컨버즈 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한 이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제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이 값을 벨만 업데이트로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디스트리뷰셔널 버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이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서 벨만 업데이트를 취한다고 했을 때, 여기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원하는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이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 파트를 보겠습니다. 컨트롤 파트는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이 있고, 여기 Q 값도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옵티멀 Q 밸류 펑션 값이에요. 그리고 이 옵티멀 이퀘이션에서는 이 뒷부분을 이 공식을 사용하죠. 여기 옵티멀 Q 밸류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 액션을 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셔널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의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을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긴 한데 한 단계 더 거치면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이 액션을 가져다가 저희가 취하게 돼서 이 Q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이 옵티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기 리워드도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된 리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바꿔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의 익스펙테이션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는 이 뒷부분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는 특정한 팔러시와 관계없는 거죠. 옵티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을 쓰진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가 옵티멀한 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두 식이 같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게 같다라는 거고, 이것이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여기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픽스되는 이 값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찾게 되면은 이것의 expectation을 계산한 값, 그 값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선택하면 그것이 옵티멀 팔러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팔러시, 여기서 말하는 그리디 팔러시죠. 이 그리디 팔러시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옵티멀 팔러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파트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가 픽스드 포인트를 갖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처럼 이 오퍼레이터가 픽스드 포인트를 가지면 그것이 이 정답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옵티멀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이것이 컨트랙션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컨티어스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트릭을 가져와도 컨티어스 하거나 컨트랙션을 하지 않은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에서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할 때에는 컨트랙션을 해서 항상 컨버스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expected value에 대해서는, 즉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에서는 컨트랙션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디스트리뷰셔널 인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기존의 expected 버전에서는 컨트랙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스테이블하게 컨버즈가 됐는데,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에서는 컨버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셔널 인스테빌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려운 점이 됩니다. 여기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도 액션 밸류 펑션과 마찬가지로 옵티멀 팔러시의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옵티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여기 옵티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 밸류 펑션에서는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이 항상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유니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경우에는 이 옵티멀한 것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의 익스펙테이션을 직접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이 같은 값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그 안에서는 항상 유니크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같은 익스펙테이션을 갖다 하더라도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가 픽스드 포인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옵티멀리티 오퍼레이터가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고 해도 여기는 이 시퀀스가 반드시 이쪽으로 컨버즈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이 Q밸류 펑션에 대한 것과는 많이 다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나마 하나 가능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옵티멀 팔러시 자체가 유니크하다면은 그때는 이것이 그 옵티멀한 것으로 컨버즈 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액션 밸류 펑션인 이 Q 펑션을 사용한 것보다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인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액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Q밸류 펑션이 아닌 이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벨만 이퀘이션과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디스트리뷰셔널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파트에서는 이 이터레이션 자체가 컨버즈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 유니크한 픽스드 포인트 G 파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때 사용하는 매트릭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스타인 매트릭은 실제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옵티마이즈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큰 단점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컨트롤 파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컨트롤 파트에서는 이터레이션의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벨만 업데이트를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능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큰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Approximate Distributional Learning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DQN에 접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C51과 QRDQN, IUQN 이렇게 했는데 각각 2017년, 2018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3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 Distributional Learning,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컨트롤 파트에서의 Distributional Instability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Policy Evaluation 파트에서 와서스타인 매트릭을 사용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기존에 DQM 모델이 있는데 여기 DQM 모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DQM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스테이시 인풋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아웃풋으로는 뭐가 나오나요? DQM 같은 경우는 액션의 개수가 파이나이트 개고 크지 않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액션의 개수가 4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개의 액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DQN에서 Q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 Q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뭐죠?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 액션별로 Q 값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액션이 4개면은 아웃풋 값이 정확히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스테이트과 이 액션에 대해서 Q 값이 나온다면은 디스트리뷰셔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각 액션별로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모양의 디스트리뷰션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출력하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릿으로 만들어서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C51이고 이것을 조금씩 더 확장시킨 것이 QRDQN, IUQN이 있는데 여기 있는 디스크릿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